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연일 10,000명대에서 하루 사이 5,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전남의 민주당 경선이 20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선 방식은 지난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이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로 염전이나 양식장, 선원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 밀착 경제 정보와 다양한 연중 기획 보도, 그리고 선거 소식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합니다. 네, 또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에 생동감을 더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사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2일 하루 동안 1,43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3일에는 순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각각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신규 확진자가 5,959명으로 줄었습니다. 여수와 순천 나주에서는 주로 요양시설과 유치원,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의료방역 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되고 PCR 검사만 진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부터 진료와 치료까지 가능해지는 등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겁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한 달 분량의 자가검사 도구를 방역용으로 비축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바이러스. 1급 감염병은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확진된다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파력이 강해 음압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일단 2급 감염병이 되면 신고는 24시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무조건 격리하지 않고요.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하향 조정된다면 환자 증상에 따라 격리하지 않거나 진료비나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 여부나 치료 지원 등은 이 감염병이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로 선긋듯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감염병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어떤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세부적인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의견도 다양합니다. 여전히 전파력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급 분류는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목소리와 4급 감염병인 독감과 같은 치료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수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은 0.12%로 앞서 정부는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서 저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치명률도 옛날보다 좀 낮기도 하니까 지금 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니까 더 그런 것들 같고 평상적으로 뭐 감기나 독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은 그 뭐 될 것도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틀들이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응 능력이나 그다음에 생활
방역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이에 반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증상이 심해도 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저는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증상이 약화가 되었다고 해도 격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추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역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원했던 대로 1, 2, 3차 다 맞은 사람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향 자체는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의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늦춰서 더 고개를 더 완전히 숙일 때까지 좀 정부에서 그렇게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면역성이 좀 약해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등급 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후보자를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20일에 경선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선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서로 진행되고 25일 후보자 발표와 재심을 거쳐 다음 달 4일이나 5일에 최종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장은 지난 지방선거처럼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가 각각 절반씩,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100%, 기초의원은 당 심사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경찰이 섬지역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경찰은 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염전이나 양식장 종사자, 선원들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금이나 폭행, 임금 갈취, 무등록 직업 소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억 4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위법 행위 14건을 수사해 4건은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백주대낮에 차량이 카페로 돌진해 손님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도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어선을 점검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1층 유리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점 관계자들이 아수라장이 된 매장 주변을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일 낮 5시쯤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차량 한 대가 카페 안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당시 카페 1층에 있던 점주와 손님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상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버렸어요. 매장 안으로. 2층에 3사람이 있었다고 저하고. 저도 지금 다쳐갖고 입원해 있어요. 바다에선 인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진도 수프망 인근 해상에서 80대 어민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일 낮 3시쯤.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묶어둔 밧줄이 당겨지지 않자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겨서 바로 타면 되는데 안 잡아 당기지잖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수영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이일 정오 무렵 광양읍에선 화물차가 전복돼 2명이 숨졌습니다. 이튿날 구례 인근 고속도로 터널에선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노관규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순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순천시장 선거 출마를 결정했다며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모두와의 협력과 협치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세계 유명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고 순천과 여수 그리고 광양의 미래를 위해 통합 메가시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가 거점 도시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 순천도 어느 순간에 여타 중소도시처럼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미래 도시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기에 통합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반드시 놓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 전남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13곳은 오는 6일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합동설명회를 열고 인턴십 운영계획 등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전달합니다. 참여 기업은 한전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입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287명으로 목표 비율인 27%를 초과했습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고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42% 감소해 해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추적 관찰을 지속해 해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미분양이 전달보다 1000세대 가까이 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공고됐습니다. 하지만 지정 이후 3달 동안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가 50% 미만으로 늘지 않았고 감소율이 10% 이상 유지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지정 해제로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 보증을 위해 받았던 예비 심사 등 추가 규제가 해제됩니다. 대우건설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인 TKG 휴캠스 공장 부지에 화학 원료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번 공사는 폴리우레탄 등의 원료인 희질산 40만 톤과 모노니트로벤젠 30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계약 규모는 1,624억 원이며 오는 2023년 7월 말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양파 마늘 주산지인 무안군이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무안군은 인력중개센터 2곳에서 인력 모집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군부대 등의 인력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필리핀과 외국인 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25명이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기관과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16개 농가에 도움을 줬습니다. 장흥군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장흥군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부지에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오는 2023년까지 체육관 건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마약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서해해경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바다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해해경은 마약류 범죄 단속을 통해 68건을 적발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달 해창만 간척지에서 발생한 어류 집단 폐사와 관련해 원인 분석 용역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2차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으며 담수호의 지점별, 수위별 수치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교수와 환경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